변동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업종, 그 다음에 실적 기반의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를 함께 보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돌아설 수 있다, 밀릴 때마다 매수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권에 살아는 거. 네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아니라 네네. 확인하고 매수. 네. 이게 더 좋은 얘기 같거든요. 네네. 아마 올해는 네. 제 느낌에는 올해 키워드를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네, 급하게 갔다가 급하게 올랐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저희의 올해 이제 아직 1월 솔직히 1월 17일입니다 지금. 네. 네. 앞으로 할 일 올해 할 거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 어떤 마인드로 대응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변동성이라는 전제를 주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종목 같은 경우가 보통 뭐 한 달에 30%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네.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도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들을 볼 때 어떤 식의 변동성이 나오는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일정이 있을 때는 선제적으로 종목이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려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시장 안에서는 실적 뒷받침되는 쪽, 먼저 주가 빠진 쪽은 덜 빠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죠. 네. 변동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업종, 그 다음에 실적 기반의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를 함께 보면서 그 두 가지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네,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이 1월 들었는데 뭐 한 20% 빠졌다. 네,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내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 리스크 때문에 하락한 게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봐서 종목의 실적과 함께 변하는 뭐 이런 과정 쪽에서의 대응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네, 갖고 계셔서 요즘에 나오는 동향 봤을 때는 이게 이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네, 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반대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네. 어떻게 그런 보면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막 밀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또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살 기회를 줬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살 기회를 이런 식으로 제가 정신 못 차리게 막 몰아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 또 이제 좀 이따가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대에서 또 쫙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또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럴 때도 또 정신을 차려야겠고 중심 딱 갖고 가는 게 올해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네, 그 위 아래 그러니까 저희가 위는 그나마 낫죠. 네, 그나마 네. 다 회피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아래의 변동성 이렇게 나온 변동성은 꼭 이게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쪽에서 그런 거를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는 딱 그거 같습니다. 그냥 주면 챙겨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한 사이에 그냥 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쭉 밀려버리고. 네, 네. 네. 수익 나면 일단 챙기고. 네. 그리고 뭐 너무 단타주의자 입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네, 네. 네. 그게 KGC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챙기고 또 뭐 요만큼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비중 확 줄여서 네. 챙긴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중에 저 밑에 가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작년과 다른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또 맞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외랑 같이 하시죠. 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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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아니면 또 보니까 인도 쪽 종목도 저희가 할 수 있죠. 인도 쪽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움에서 커버하는 게 보니까 그래서 요즘 그거 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다 거의 인도도 가능한 걸로 봐서는 인도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네, 네. 이런 식으로 저희 한국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작년에도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다변화가 막 나올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기마다 다 다른데 만약에 저희가 그 하위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 장만 열리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말고 이렇게 좀 다변화를 시켜서 거기다 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이제 ETF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물 ETF 들어오게 되면 그런 변화 생각하게 되면 이런 자산의 다양성들 생각하면서 매매 기회를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종목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시장 네.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다변화된 쪽에서 접근할 줄 알아야 이게 또 하나의
성과를 나오는데 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도움 많이 주실 거죠, 의사님? 네. 네. 확실히 해외 주식은 네. 미국 주식 중심으로 제가 장중엔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네. 어떻게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죠. 52주 신고가가 나는 섹터. 네. 예. 그리고 그게 그 징후만 봐도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를 예전에는 저희가 아이월 가지고 한국 증시에 연결해서 종목 샀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거 사세요 그냥. 네, 그렇죠. 이게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 엘프 뷰티 네, LPT. 이쪽 같은 경우도 이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OEM, ODM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겠네. 네. 이거만가요? 네. 이거는 계속 멈춰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가져가는데도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있죠. 또 뭐 상장하는데 이 회사가 상장하는데 이 회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쭉 가는 거 네. 이게 아니라 상장한 다음에 이걸 보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는 정면 돌파 네, 정면 돌파.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LNF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LNF가 그래도 오늘 아까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네. LNF 가지고 아침에 드린 얘기가 페나그 네. 이거 될 페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페나.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돌려줍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통 어제 만약에 접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변동성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4%에 갔다가 한 플러스 4% 정도. 네. 그러면 뭐라 하실 수도 있으나 비중을 축소해줘요. 이 정도 변동성이 먼저 나왔으니. 왜냐하면 또 한 번의 변동성이 가능하거든요. 네. 한 수익이 10% 정도 나고 계신 분들, 짧게 이벤트를 보고 접근하신 분들은 보유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5% 이내 수익이 지금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4.8% 위에 플러스 4.6%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시세가 이렇게 나주면 저는 비중 조절을 좀 해주고 부담스럽지 않은 물량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가지고 가면서 포스코 DX가 어땠냐라고 하면 이전 상장 같은 경우 1월 2일에 했었죠. 네. 네, 1월 2일 이전 상장을 했는데 한 열흘 전부터 이제 시세가 한 번 더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LNF 같은 경우는 기일에 확정이 있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 그때는 또 충분히 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흘. 그렇습니다. 열흘 전부터 준비하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때 어제 매수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들락날락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은 트레이닝 단계. 아까 보니까 오늘 들어갔다가 6% 수익 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시장 안 되니까 이용하는 전략이죠. 네네. 그런 건 딱 좋은데 네. 이거를 지금은 아마 바로 돌파는 못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네. 이용. 예. 그거 아마 저희가 또 보게 되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클라라 킴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화이팅하겠습니다. 또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한화기술, PNT 모두 물려 있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마이너스 폭이 좀 큰데 네. 현금이 생기면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네, 이거 좋은 전략일까요? 저는 지금 마이너스 35% 난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현금이 생기면 사모으고 주식을 옮기고 있다. 이 동일한 종목을 물타기 하는 그렇죠. 거는 현금 가지고 이거를 사모으면서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네, 주식 매수한다는 얘기시죠? 네. 예,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예. 네. 네. 시간이 갔을 때 사람들은 시간에 기대서 종목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 신저가가 나오는 상황 안에서 뭐 내년 내후년 실적은 전기차 쪽이 나아지고 그러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돌아설 수 있다. 밀릴 때마다 매수라고 네. 하는데 저는 가장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날카로우시네요. 네, 가장 무책임한 말. 시간에 기대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간에 기대는 상황 안에서 기회비용이란 걸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계좌 같은 경우도
무작정 종목이 밀려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 건 너무 일차원적이죠. 사람들이 마틴게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오. 많이 주장을 하죠. 네. 첫 번째 1배에서 샀다가 밀리면 2배, 4배, 네. 8배 이렇게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라고 뭐 각 방송이나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략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거죠. 네. 죽는 전략이다 보니까 지금은 필요하신 게 가용 현금이 발생을 하면 현금으로 갖고 계시고 네. 한번 장중엔을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목들 중에서 아주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접근을 본다든지 예를 들면 뭐 고려아연의 45만 원대 이하. 예. 예.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종목들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빠져있는 종목 안에서 이게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먼저 발생을 하고 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아프리카 TV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 뭐 지금 바뀔 수 있는 종목들 뭐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도 시세는 일부 낮지만은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고 그렇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정권에 사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아니라 네네. 확인하고 매수. 네. 이게 더 좋은 얘기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저 그렇게 밑으로 빠졌을 때 그렇게 사라고 그러지 왜 돌아온 다음에 사게 하느냐. 네. 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게 정석입니다. 네. 확인이 돌아올 자리에 돌아오고 탄탄한 거 보고 그다음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그건 저희는 근데 빠지기만 하면 계속 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빠지다가 하다가 뭐 돈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멈춰버려요. 네. 또 빠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저희 그때 물 탄 것까지 마이너스가 더 커져 있는데 네. 비중은 더 커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응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뒀다가 돌아와서 확인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네. 거기서 확인되고 이렇게 딱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뛸 준비 딱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거기 못하는 게 좋지. 네. 근데 하염없이 이렇게 쭉 가다가 하다 분명히 지쳐요. 네. 예, 그냥 저가 매수만 하다 보면 네네. 거기에 가서 대응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시세만 빠진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는 이거는 특히 한국 증시에서 안 맞습니다. 네네. 네, 무조건 뭐 내가 찍힌 종목 가지고 계속 물탄다. 네. 이거는 안 맞습니다. 한때 이거 유행한 적이 있었죠. 네. 2020년도 유동성 막 엄청난 장세선 그냥 조정 나온다 그러면 네. 또 계속 사게 그쵸, 되면 그쵸. 네. 추산 쪽에다가 또 팍 뜨니까 역시 나 주식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장 그 다음에 1, 2년 뒤에 바로 드러났죠. 네. 그게 아니란 드러났죠. 거를. 네, 드러났죠.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때 손절한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파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네. 지금 종목들, 매도하기에는 예, 예. 네. 그거 지금 일단 바닥권 확인이 업황 바닥권 확인되는 게 더 중요한데 네.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주가 흐름들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입장이지. 일단 갖고 있는 거는 뭐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ALT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ALT는 이거 파닉스 향이죠 이게. 네. 카이닉스.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네. 좀 움직이다가 지금 기준점 이탈했습니다. 네. 뭐 이런 쪽 이거를 요게 그러네요. 수익 줄 때 대응 못했는데 네. 요게 마음이 아파요. 네네. 네, 수익 줄 때 아니면 더 갈 것 같다고 생각하셔도 네. 그거 한번 해보시죠. 100주 샀습니다. 네. 수익권입니다. 네.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20주나 10주나 가면 팔아두세요. 네. 그걸 가지고 그대로 뒀다가 이거 딴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조정 나올 때 그때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게 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게 몸에 있게 되면은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이 정도 수익권인데 좀 가격에 부담이 있다 그러고 저항권이다 그러면 정리했다가 다시 샀다가 요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되네라고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약간 좀 시장을 내가 종목하고도 리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네. 저희가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매매 대응 못했네. 빠지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네. 스트레스 받는 거죠. 네네. 네. 주식을 리드하는다는 느낌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분당 큰 손님,
예, 의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네요. 예. 오, 네, 큰 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아까 그래서 결론은 뭐죠? ALT는? ALT 결론은 좀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줘야 해요. 네,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은데요. 기다려 보는데 가격을 한 19,400원 이런 가격대를 깨버리면 그때는 후퇴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후퇴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요런 자리에서 거래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거래 나오는데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물량 나올 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 자리는 지지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요. 들어와서 이제 적어도 요 자리가 있는데 21,000원대인데 이번에 21,000원대 들어갔는데 또 무겁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는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조금 미세한 전략적으로 보신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지금 조선주 쪽에서 HSD 엔진하고 성광밴드를 둘을 딱 보초를 쓰셨는데 네.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저라면 HSD. 네, 저도요. HSD. 네, 네. 살짝 봤습니다 흐름을. 짠 거 같잖아요. 네, 또 이러면 살짝 예. 봤어요. 네. 살짝 보니까 우선은 네, HSD 엔진이 네. 실적 놓고 봐도 조금 더 편해요. 네, 실적 놓고 봐도 조금 더 편하고 네.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 HSD 엔진이 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게 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네. 성광밴드는 이걸 또 그러면 만약에 밀렸다. 네. 그러면 이걸 그렇다고 또 따라서 손절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걸 두고 HSD로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네네. 지금 막 붙으면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들 네네. 이런 자리 딱 거놓고 거기서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네.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렇다고 또 위로 사지 마시고요. 네. 아직 위로 갈 만한 모멘텀이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보시면서 단가 맞춰가는 작업 요거 하신 것도 모아갈 때는 그게 최고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지금 아까 하나 있었는데 네. 퀄리타스 반도체 네, 퀄리타스. 얘기 나옵니다. 요 시리즈들 지금 다 고생하고 있죠. 네, 고생 중. 예. 네.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럴 때 역으로 단기평 아래에 주가들이 위치를 하고 있을 때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여기에서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가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봉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질 때 그랬을 때 이 기준을 삼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선은 저는 종목을 접근할 때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말하는 모멘텀이라는 거거든요. 모멘텀 같은 경우가 어떤 게 뭐 일정이 있든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든 이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봐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요렇게 단기평 아래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점처럼 계속 이 평의 저항을 받으면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왜냐하면 실적 같은 경우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먼저 움직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그 봉을 기준으로 보면서 다시 자리를 잡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지지권 깼습니다. 네네. 네, 확실하게 깼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조금 더 밑에서 타점 잡아야 되지 않나. 네네. 그쪽에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에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헝 뚫려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언제든지 시장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터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네네. 그냥 빠졌으니까 바로 돌리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 있는 자리 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지금 그 감성 쿠폰은 뭐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또 봐야 될까요? 변화가 한 번 있어갖고요. 아, 그렇나요? 네, 한번 같이 체크해 한번 주시죠. 언급을 드릴게요. 네.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네. 공시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대주주 매수가 추가로 23만 주가 단행이 됐고 단가가 2,933원 46원 뭐 지금 가격이랑 비슷해요. 지금 가격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2,900원 구간의 매수는 이제는 진행을 합니다. 네. 2,900원 딱 왔을 때 정도 아니면 뭐 2,905원 10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단행을 해봄직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네.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종목들도 네. 같이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실적에 대한 훼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훼손을 하든 안 하든 밑에서 이제 주요 주주 매수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네. 접근을 해봄직하죠. 그런데 네. 한미 반도체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어요. 한미반도체요. 네. 자사주 200억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매수를 해줬는지 어제는 이렇게 땡겨 올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네. 우선은 아직 조금 비싼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상황 안에서는 그 영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주가의 위치의 두 가지 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차이입니다. 네. 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계속 공시에 대해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뉴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때는 던져주셔도 돼요.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은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봤고요.